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동요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따오기 4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멸종이 되면서 쉽게 볼 수 없는 새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지 13년 만에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라는 희소식이 최근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시사 토크 불독에서는 자연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소식과 함께 종 복원에 대한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크 불독 화면으로 만나본 세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난 따오기,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로 이 반가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오늘 나오신 세 분은 특히나 기뻤을 것 같아요. 먼저 군수님께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예, 42년 만에 경사입니다. 창녕군이 따오기 복원 사업에 시작한 지 13년 되었고, 그리고 또 야생에 방사한 지 2년 만에 야생에서 산란과 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와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또 늘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예전 뉴스 찾아보니까 당시에 따오기 복원위원회 위원장을 2008년 맡으셨더라고요. 소감 역시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포늪배 따오기 복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창녕군하고 또 환경단체가 같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벌써 17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중국 갔을 때 야생에 부화한 것을 봤을 때 언제 우리도 저렇게 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연 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새끼를 육추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창녕 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동안 사라진 종을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어서 팀장님도 듣겠습니다. 예, 저도 20년 가까이 새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제가 직접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을 한 이 따오기가 성공적인 야생 방사와 복원의 성공은 감회가 참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만에 자연으로 되돌려진 따오기의 복원은 단순한 종의 그 한 종의 복원이 아닌 따오기가 사는 서식지를 함께 보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연 부화를 통해 앞으로 경남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따오기를 상상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처럼 자연에서 부화한 따오기 스스로 살아가도록 놔두는 건지 아니면 보호 조치처럼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따오기는 천년기념물 198호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환경의 기대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에서 따오기가 산란과 부화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은 자연에서의 부화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에서 스스로 부화와 육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천적들의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스스로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지난달에 야생 부화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따오기 이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미가 키우는 단계일 테고 언제쯤이면 독립을 하게 됩니까, 팀장님? 지난달 4월 26일에 최초로 따오기가 부화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개체가 지금 부화를 성공했고요. 따오기의 육추 기간은 약 45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초가 되면은 어린 따오기가 경남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따오기를 보러 직접 오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뉴스 보면은 주민들께서도 정말 조심조심 대하더라고요. 사진 촬영하고 오는 이런 분들 좀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매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지만 예. 따오기 둥지를 저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요? 특히 새들 둥지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필드에서 이렇게 야생을 보호하는 사람들 그쪽에 있으면 사진가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무언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모여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마을 주민들 두 군데 주민들하고 어제 모내기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뭐 장영군이나 또 저희들 NGO나 이분들 못지않게 그 지역의 따오기가 만약 야생에 부화하게 되면 굉장히 그 동네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고급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낮과 밤 이렇게 교대로 지금 그 따오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작년하고 달리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공개가 이번에 뉴스에 되고 해도 몰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구에서부터 카메라를 소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카메라를 소지하고 오면 그걸 못하게 하거나 굉장히 그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다 이제 그렇게 따오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돕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과장한다면 거의 손주 보듯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던데 저희가 따오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동요에서 정말 따오기는 많이 들어봤었고요. 생김새가 어떤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따오기 뭐 어떤 새입니까? 따오기는 이제 사람하고 매우 친숙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형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약 한 20cm 정도 되는 부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좀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은 옅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 부리 끝이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이는 이제 촉각을 이제 감지하는 기관으로 땅 속에 있는 먹이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은 피부가 낮출돼서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고요. 정수리부터 그 목까지는 이제 장식깃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새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붉은색으로 약간 이제 붉은색 감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따오기가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를 감췄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다면 왜 멸종이 된 건가요? 사실은 따오기 멸종 과정은 이미 1800년대 이럴 때부터 사냥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그 우리나라의 평야가 가장 발달된 곳이 이 전남, 전북, 충청도로 이어지는 이 서해안 쪽 아닙니까? 거기서 한때는 1,500마리를 이렇게 목격했다는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따오기들이 너무 이쁘고 하니까 또 사냥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은 했지만 또 오염 문제가 농약을 많이 쓰고 또 이게 독성을 그때는 많이 했잖아요. 통일변화 이런 걸 만들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따오기하고 덤프기가 같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이 가장 그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따오기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멸종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뭐 여기 우리 군수님이나 전하는 연배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는 그 메기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쉽게 마을에서 다 잡았죠. 근데 그런 먹이들이 물론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양과 더불어서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발 계획에서 콘크리트로 바뀌고 이러면서 특히 먹이가 없어지면서 완전 절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포획 문제도 있었고 당시에 서식지 훼손 때문에 따오기가 멸종이 됐었는데 2008년에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오면서 종 보관 사업 시작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산시성 양시엔 지방의 따오기 집단 서식처입니다.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우리나라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멸종위기 조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동요까지 유행했으나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70년대 후반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양저우와 룬핑으로 이름 붙여진 중국 따오기 암수 한 쌍이 특별 전세기편으로 김해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수송작전은 그야말로 국빈급 대우.
특수 제작된 나무 상자 2개에 담겨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통째로 이용했습니다. 보건센터가 있는 창녕 우포늪까지는 특수 설계된 무진동 차량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따오기 한 쌍은 앞으로 보름간의 검역을 거친 뒤 일반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산란과 그다음에 육추 그러니까 어린 새끼를 보는 이 새끼를 개체군을 불려나가는 하나의 성공적인 기점이 마련하도록. 경상남도는 증식 과정을 거친 뒤 100여 마리가 되는 오는 2018년쯤 따오기들을 우포늪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온 따오기 양저우와 롱퉁. 이들의 한국 입성은 지난 2005년 11월 람사르 총회가 경남에 유치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동요까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흔한 새였고 논습지에 주로 서식해 람사르 총회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따오기 번식센터가 있는 중국 양시엔과 일본 사도를 오가며 민관 합동의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종을 국내에 들여와 복원을 한다는데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힘만으론 중국에서 따오기를 들여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오기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복원 사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지난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증 약속을 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창녕에서 따오기 학교가 문을 열었고 종복원센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是朱鹮这种珍贵的鸟类，再重现在贵国的土地上。 청정 조류에다 지표 조류인 따오기. 3년 가까운 한국 입성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젠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들여왔던 따오기 한 쌍으로 지금은 몇 마리가 됐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군수님. 몇 마리나 됐습니까? 예, 400여 마리로 불어나 있습니다. 한 쌍에서 400여 마리로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한중 수교의 상징으로 중국으로부터 한 쌍을 데려왔고 예. 그 이후에 번식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수컷 2마리를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352마리까지 번식을 하였습니다. 작년, 저작년에 각 40마리씩 80마리를 야생에 방사를 하였는데 야생에서의 생존율이 6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생존율은 중국이나 일본의 30%에 비유하면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난 5월 6일 날 역시 40마리를 야생 방사했습니다. 이 야생 방사되어 있는 따오기는 약 90%가 우포늪 일원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창녕의 우포늪, 토평천 그리고 또 개성천, 영산천 쪽에 서식과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우포늪 포함해서 또 창녕군의 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이제 따오기 복원의 중심지가 왜 창녕군이 됐던 겁니까? 한마디로 따오기가 서식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 창녕의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입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살아가기 가장 적합한 그런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녕에서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네, 멸종된 생명을 복원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쉬웠으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따오기 종 복원 현재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당연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우리보다 앞선 중국이나 일본이 따오기를 복원하였는데요. 이 두 나라는 시행착오도 물론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 따오기 복원을 시도하였고 무엇보다 창녕군의 많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번 3차 야생 방사까지
또 야생에서 부화의 성공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뭐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테고 정말 험난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로 보세요? 아마도 2008년 따오기 한 쌍을 중국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후 2년, 한 1년, 2년 동안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험 부족이 가장 크고 예. 또 2009년도에 따오기가 처음 인공 부화에 성공한 후에 직원 전부가 아마 한 24시간 동안 붙어서 아마 애지중지 키워냈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멸종이 됐었던 따오기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 종의 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따오기 복원이라는 것은 요즘 흔히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기후변화 시대에 예. 우리가 과거에 공룡이 멸종했듯이 이제 인간이 멸종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려가 흔히 있죠. 이야기가 되었고, 예. 그다음에 뭐 북극곰이라든지 요즘 막 이런 인간의 어떤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영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영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5년 단위로 아래쪽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북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이제 위기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습지를 전문으로 한 거죠. 이런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어떤 특별한 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지역 주민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 민간 전문가라든지 뭐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포늪 같은 경우는 주남하고 그다음에 하포천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강물하고 바로 유입되는 천연 늪이고요. 예. 다른 거는 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우포늪 보전에다가 이런 덤프기라든지 따오기라든지 앞으로 항새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다른 뭐 종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복원 과정에서 그 서식 공간을 자꾸 확보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또는 뭐 지금 요즘 흔히 쓰고 있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죠. 저는 이제 그쪽 분야는 이제 일종의 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에 많은 야생동물을 보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프에 많은 생물종이 복원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보전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역의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저로서는 그때 40년 프로젝트를 생각한 거죠. 저는 한 40년은 여기에 내가 힘을 다하면 무언가 하나의 모범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따오기의 그 복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주민들에게 저는 늘 고마운 게 어제도 그 모내기 같은 걸 했거든요. 따오기 논을. 그런데 그게 도시의 아이들도 오고 그다음에 많은 또 이 언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똑같은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을 통한 우리 기후변화의 위기에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우포만 나중에 또 살아남고 홍수도 확보되어 있고 다른 데는 홍수에 이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수위가 높아져서 도시가 잠기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이번 종 복원의 의미 또 어떻게 보십니까? 멸종된 한 종의 복원은 단순한 한 종을 이제 복원해서 자연에 풀어놓는 게 그런 게 이제 그 복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원된 따오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지를 함께 복원해야 이제 진정한 종의 복원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복원된 이제 그 서식지가 복원되면은 함께 많은 생물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따오기 한 종의 복원이 아닌 완전한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는 데서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혹시 지표종이라고 아시나요? 지표종은 이제 그 환경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태계 지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오기 생태계 지표종이라고 이제 따오기를 이제 생태계 지표종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따오기 한 종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따오기가 많은 먹는 생물들 또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서식지
그런 쉼터 이런 것들을 함께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오기 한 마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복원된 따오기를 2019년부터 방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3차 방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군수님 그럼 얼마나 방사를 한 겁니까? 예, 2019년도에 40마리, 예. 그리고 작년에 40마리, 이렇게 이제 총 80마리를 야생 방사하였고,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6일 날 어린이날 다음 날입니다. 그날 어린이와 함께 우포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따오기, 이제 이런 슬로건으로 또 40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총 120마리를 날려보냈는데 그중에 야생에서의 생존율이 62.5%를 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로는 주민들의 참여나 도움 없이는 이 복원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인식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고 또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따오기의 야생 방사가 또 생존율이 아주 성공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62.5%의 생존율은 1차, 2차 방사한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생존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6일에 예. 3차 방사를 했었고요. 각각 그렇습니다. 40마리씩. 예. 자, 이렇게 방사된 따오기가 이제 강원도 영월까지도 날아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19년도에 방사한 따오기 중에 36Y라고 하는 친구가 멀리 이제 강원도 영월까지 갔는데요. 예. 처음 방사한 후 오픈읍 인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제 울산, 포항, 영덕을 거쳐서 강원도 영월까지 갔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북상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적당한 설지를 찾기 전까지 이동을 계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정착하려면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설지가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습지를 굉장히 잘 조성해줘야 되고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논습지도 굉장한 이제 중요한 설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농약 사용을 좀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지를 좀 보존하면은 이들이 아마 전국으로 다 퍼져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3차 방사가 있었는데 기존 1차, 2차 방사 때는 수컷 비율이 높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방사 때는 암수 비율이 1대1로 변경됐다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회, 2회 때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컷의 비율을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의 비율을 1대1 비율로 그렇게 방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줬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 주변으로 서식지 조성이 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충분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아직도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오기의 서식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우포 늪을 중심으로 자연 습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논습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서식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 자연에서의 이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날아나가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군 같은 경우에는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서식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연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방사 때는 암수 비율의 변화도 줬고 그리고 군수님 말씀으로 이제 서식지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에 제가 이제 이게 이론적인 근거를 대고 좀 이 추가적인 서식지 확보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40년 만에 우포늪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40년 전의 모습을 재현이 됐어요. 그런 뭐 언론 보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산에서 복원한 항새, 따오기처럼 복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포늪에 4마리가 날아와서 지금 2달 가까이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는 2마리만 지금 있지만은 어쨌든 항새가 왔고요. 그 다음에 노랑부리 저새가 겨울 새들이 한 50마리가 우포늪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새 2마리가 최근에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오기가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멸종위기 종 중에서 3대 챔피언들입니다. 항새목, 이 저새과의 따오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늘 관찰하면서 많은 조류하는 사람들, 제가 전국 담조인연합회 그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하면서 이번에도 DMZ에서 파주에서 직접 촬영하러 해서 지금 또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바로 이 세종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새가 한 2달 머물다가 지금 2마리만 남았고 2마리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옆에 조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 먹이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4마리가 같이 따오기나 항새나 이 저새가 오래 더 머물고 우리 쪽에 이제 하나의 앞으로 그 좋은 서식지라는 게 판정이 났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의 그 40년 전에 그 형태를 바로 이제 우리 쪽에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나 옆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현재 따오기든 항새든 이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멸종위기 종들 우포에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의 습성은 전문가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먹이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뭐 계획 세워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먹이터를 주변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좀 확보하는 전략 같은 거, 유연성이죠, 일종의. 그거 하나하고 지금 현재 따오기가 있는 2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쪽집을 근처에 있는 2마을인데 그 마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우리 따오기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빨리 한 3,000병쯤 되는 건 예산을 환경부 이야기해서라도 빨리 이게 마늘이나 양파 심기 전에 좀 확보하자 하니까 그렇게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더만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왜냐하면 얘들이 다시 따오기 보건센터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바로 마을 앞에서 지금 육추하는 새끼들이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의 환경을, 그것도 유연성이 되겠죠. 이런 점만 이제 더 보완을 하면 지금까지 이제 주민들하고 장영군이나 따오기 보건센터가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매일 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극복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 복원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따오기의 서식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남은 과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노력의 배경에는 창녕군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들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의 철새 분변에서 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철새 분변에서 항원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고 병원서이냐 저 병원서이냐는 정밀 검사를 하면은 2월 한 4, 5일경 발표될 것으로 해요. 방역당국은 즉각 반경 10km 이내 44개 닭과 오리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무인 항공기까지 동원해 인근 지역의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우포늪 생태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포늪은 천연기념물 따오기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어서 그야말로 초비상. 분변이 발견된 지점에서 복원센터까지는 거리가 1km에 불과해 번식 가능한 따오기 한 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 따오기 복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쓰셨는데 따오기 복원과 관련한 직원분들은 현재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총 3개 팀에 17명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나누어 보면은 따오기 사육, 그다음에 또 야생 적응 훈련, 그다음에 서식지 조성과 야생에서의 점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 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직원들의 좀 눈물겨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또 국민들께서
든든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무딘 애를 썼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 그 보건센터에 스스로 자가 감금하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이 AI군이 유입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야생보건 그 산란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AI에도 직원들의 이제 노력이 있었고 그 악재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었고 앞서 든든한 후원 국민들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이런 사업은 활동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군민분들이나 도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군민들께서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친환경 농법, 그리고 또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방면 모곡 마을에 이제 원래 그 야생 따오기가 부화와 산란을 성공을 했는데 그 마을 주민 전부가 스스로 명예 모니터링 요원으로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웃 마을 이방면 옥천 마을도 거기에도 한 쌍이 새끼 한 마리의 부화에 성공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 역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따오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서 주시고, 그리고 원래 그 1월 초에 위치 추적기가 유효기간이 다한 따오기 한 마리가 창원시 광여천에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제보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달려가서 그 따오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이 따오기 사업은 우리 창녕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또 따오기는 우리 창녕만의 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새고 또 우리 경남도민의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디서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또 농경지 주변에서 따오기가 발견되면은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군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 따오기 위치를 추적하는 배터리도 뭔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많고 또 관심을 둬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요, 마을 주민들의 노력 중에 따오기를 위해서 뭐 이주도 하시고 말씀해주신 농약에도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예,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 그 야생으로 내보는 방사장이 있거든요. 그 마을 이름이 둔터입니다. 그 둔터인데 그 둔자는 이게 옛날에 홍위 장군인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그 바로 거기서 게릴라전을 펴던 거기가 옛날 같으면 군사 기지죠. 자그마한 어병들의 그런 역사적인 그 450년 전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인데 거기에 본래 둔트의 마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인근 마을로 다 이주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 따오기 보건센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지금도 그 주민들이 그분들이 직접 거기 와서 지금도 농토에 그 따오기 논을 만드는데 도와주시고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뭐 우리 창녕 군민으로서는 뭐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보면 이 따오기를 중심으로 한 우포늪 주변의 마을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2018년도, 9년도 요때 보면 람사르 습지도시 때문에 그때 문화방송이 또 전국적으로 방송도 했습니다. 그때 우포늪이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들은 전부 다 사전에 그 창녕군이나 또 민간이나 또 람사르 재단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주민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따오기를 보호하는데 스스로 참여하고 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들은 전부 다 따오기 보건센터 오셔가지고 그 따오기를 직접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칫하면 또 왜 나중에 야생에 나갈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세가 높으신 80, 90대 되시는 분들은
따오기 센터 또 구경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창녕군 주민들로 입장에서는 따오기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왜 기뻐하듯이 아마 그분들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 이번에 그 새끼들이 육취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텐데 뭐 하늘에서 기뻐하시라고 보고 어쨌든 그 주민들의 노력은 우리가 뭐 말로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그 우포늪이라는 서식지 조건 자체가 그게 홍수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을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참아내고 창녕군에서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따오기 복원과 우포늪 보전 이런 것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맙고 그렇죠. 네,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 이 과정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과거부터 있었네요.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먼저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선생님?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중국 그 따오기 양심 복원센터하고 일본 사도섬 그 복원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 최근에 거기도 우리 작년처럼 뭐 더 활발하게 이제 육추하는 장면들 지금 계속 그 사진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이미 5천 마리를 이제 상회한 것 같고요. 일본도 야생에 거의 뭐 200마리 정도 이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차이는 한국은 들여올 때 전혀 우리 정부에서 또 혹은 창녕군에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요. 일본은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60억 정도 사실은 그 비용을 들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지금 현재 새끼를 낳으면 그때는 빌려왔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건 없죠. 그건 우리나라의 환경문화, 외교문화, 당시에 정부가 굉장히 교섭을 잘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그 뭐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도심에까지 둥지를 트는 정도로 양시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이미 8군데를 중국에서는 이 분산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갖고 생태관광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말하는 생태문명 전환 거기에 맞는 도시로 지금 시골을 도시로 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게 됐고요. 일본도 지방창생부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따오기나 항세 같은 걸 잘 복원하면 거기다가 정부가 생태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 또 거기에 공무원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거는 우리는 공무원들이 지금 따오기 복원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 속에 이사로 들어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은 못 취하되 직접 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지어 제가 나고야 뭐 이런 데 갈 때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차로 안내해서 그다음에 마을에서 학생들 데리고 가면 먹고 자게 하면서 하는 그게 이제 코로나 오기 전까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과제로 이제 앞으로 이 민관이 협력하고 여행사라든지 기타 모든 주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따오기 이번에 육추가 성공을 하면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관광 상품이 되겠죠. 팀장님, 우리가 확실히 중국과 일본보다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중국과 일본은 이미 따오기 복원에 대해서 이제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따오기 복원 기술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따라잡았는데요. 근데 민간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수님께서는 이제 창녕군에서는 그 서식지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만은 성공적인 이제 이런 그 따오기 복원을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한 서식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 특히 이제 농민들이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과 농민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뭐 그 농민들 스스로 따오기가 매우 또 친숙하게 또 뭐 무농약, 또 친환경 농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또 뭐 모의 이제 논의 이제 가장자리 부분들은 또 일부분 모를 심지 않음으로써 생물의 공간으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설치 보전과 공존이 꼭 본받아야 할 이제 참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수님 뭐 추가적으로 우리만의 성과 이런 질문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창녕에서의 따오기 복원 사업의 성공적 요소를 본다면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빠르게 번식률을 높여 나가고
그리고 또 야생에서의 산란과 부화도 훨씬 더 앞당겨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따오기 복원 사업의 최종 목적점은 자연에서 따오기가 일정한 개체군을 이루면서 스스로 산란하고 부화하고 또 육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산야에서 사람과 따오기 그리고 또 따오기와 사람의 아름다운 생존이라고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따오기의 복원과 자연 방사 그리고 자연 부화까지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남은 과제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따오기 복원을 지금 현재 한 3, 4년 동안 행정과 또 그다음에 처음 출발할 때 우리 민간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상당히 그 이제 준비를 통해서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아까 군수님도 잠시 말씀을 더 하셨는데 이미 광여천에 따오기가 와 있고 그다음에 정선까지 가버리고 또 일본의 그 항세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봉화마을에 지금 와 있고 또 한상은 북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둘이가 또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일본 언론이나 또 우리 한국 언론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우포의 따오기가 지금 움직이는 과정들은 만약 일이 생기면 빠르게 우리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 정선에 가면 정선 군수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창원에 가면 창원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리 우포 따오기가 지금 창원에 갔습니다. 또 아니면 정선에 갔습니다. 그래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또 이쪽에 전문가들이나 또 이 보건센터 직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접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도 관광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선에서 우리 우포로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우포에서 또 이 경상남도에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미 국가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포에는 이제는 멸종위기종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을 한반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곳이 되었으니까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창녕군의 하나의 그 야생동물의 삶터이고 또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넓혀줄 수 있는 큰 국립 이 야생공원 같은 걸 만들자 이거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많은 수학여행이나 어린이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젊은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창녕 주변에서 이런 야생동물 돌보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또 우리 그 창녕군이나 아마 경상남도나 정부가 그린 뉴딜의 어떤 대책으로서 앞으로 잘 해나가리라고 믿고 저는 그걸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도 남은 과제 그리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상남도와 람사르환경재단은 이제 시민환경과학자 양성을 통해 방사된 따오기 모니터링 및 그 서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GPS 장치를 다 달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바로바로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따오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였고요. 이 개발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따오기가 현재 위치를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설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민들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제 따오기가 위협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제거하는 등 따오기의 성공적인 자연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시민 그 환경 과학자들이 이제 한중일 따오기 심포지엄이 있을 때 이제 성공적인 그 따오기의 복원과 자연 안착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정 군수님께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야겠네요. 예, 따오기의 복원과 야생 방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오기 보호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 내
각 시군과의 따오기 보호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쯤에는 코로나19가 소강될 때를 기다려서 가을에 40마리 정도를 추가 방사하기 위해서 현재 경남도와 문화재청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운의 시, 또 환경의 기대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따오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하에 마음껏 서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반가운 따오기의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포늪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따오기 종복원의 성공인데요. 말씀대로 따오기의 희망의 날갯짓이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스타토크 불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